자, 일단 문학입니다. 문학에 있어서는요, 키워드를 저는 이렇게 선정을 한번 해봤어요. 낯선 작품, 낯선 구성. 4개의 세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세트 구성 가운데 현대 시, 가와 나 두 작품이 묶여있는 작품, 그 세트, 그리고 현대 소설, 이렇게는 사실 기존 구성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나머지 2개의 세트,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 파트는 이전의 수능하고 확 달라진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본 수능까지 가는데 조금의 변화들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이렇게 낯선 지문, 특히 고전 시가 파트가 보여줬던 이런 식의 지문 구성이 앞으로 등장 계속 할 거라는 건 여러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앞으로 공부도 해나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3월 합평이 보여준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낯선 작품들이죠. 대부분 여러분 처음 보는 작품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성과 작품의 감상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순서가 이 학평 해설 강의 수강,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분석과 복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학에 이어서 독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에 나타난 변화부터 먼저 좀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개 세트 665로 출제가 됐죠. 6문항, 5문항으로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요. 그걸 바로 이 독서의 핵심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이제 좀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지문의 길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생각하실 수 있죠. 방금 전에 짚어드렸는데 문항수가 많아요. 665입니다. 6문항짜리가 2개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하나도 5문항이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을 우리가 계기로 삼아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긴 지문을 집중해서 정말 잘 읽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죠. 관심이 온통 선택 과목들에 집중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언어와 매체에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매체가 훅 치고 새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화작은 상대적으로 되게 평온한 분야가 됐어. 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랑 완전히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언매는 기본 개념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듯이 화작도 기능에 대한 숙달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답만 쏙쏙 골라내는 기능을 어쨌든 극대화해야 되는 장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으니 뭐예요? 내용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문제들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완전히 통째로 하나도 안 보고 정답만 골라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차단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대목을 골라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최대한 그것도 당연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문단 단위로 담화의 어떤 흐름을 빨리 파악하는 그런 기능 같은 게 필요하다. 꼭 유념해야 될 사항으로 강조하고 싶네요. 자, 다음은 관심이 집중된 언어와 매체입니다. 네, 관심이 집중된 언어와 매체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부터 매체라는 부분의 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언어와 매체와 관련해서 이제 핵심 키워드를 뽑아보면 이렇게 2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것, 꼼꼼은요, 언어와 관련해서 이제 뽑은 것이고요. 밑에 요소는 매체와 관련해서 이제 뽑은 겁니다. 주어를 꼼꼼하게 잘 확인을 했어야만 그 문항은 맞힐 수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분석을 잘 못했다고 한다면 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언어 매체 선택하는 학생들 반드시 다 맞아야만 합니다. 만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2번째 요소인데요. 이 매체에서 요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이 매체 자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문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 매체 자료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은 그 매체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매체의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요소들은 그 매체 자료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리고 참고해서요, 이 해설 강의를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요, 수능날 행복한 1교시 맞이할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 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학 총평을 맡은 저는 심주석입니다. 시험이 22문항, 수학 1에서 지금 11문항 출제됐고요. 수학 2에서 11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3단원 수열 문항이 특히 많죠. 그 다음 역시 미적분이 많고요. 여기 색깔 들어가 있는 좀 여러분들 희미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가함수, 오늘 문제 풀면서 상가함수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가함수에 대한 대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나와 있는 거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연습해 봐야 되겠구나. 내가 감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좀 다른 건요. 21번, 22번, 29번, 30번이 모두 주관식이라는 점입니다. 작년에 어려운 거라 그러면 20, 21, 28, 29, 30? 객관식 2개, 주관식 3개? 근데 주관식 4개예요. 평상시 올해 문제 풀 때는 주관식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가정, 그래서 가급적 주관식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의 형태를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 시험의 형태에 좀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수원 수투에 대한 무게감을 저버릴 수가 없다라는 점이요. 그래서 수원 수투에 대해서는 고난도 문항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고3 3월 학력평가 영어 듣기 부분의 총평을 맡은 전 여러분 리스닝 멘토 레이나쌤입니다. 여러분의 첫 고3에서 치르게 되는 학력평가 영어 듣기 점수 만족하셨습니까? 아마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발화 속도가 느린데도 왜 문제를 틀릴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느려서 혹은 속도가 빨라서 라고 하는 것은 수능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느리게 발음해도 혹은 아무리 빠르게 발음을 해도 만점 받아야 되는 게 영어 듣기입니다. 간단하게 이번 시험은 어땠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표현들은 상당히 어센틱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pretty much anything 같은 그런 표현들, 문장 자체가 그렇게 긴 것들은 많이 없었어요. 짧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계산 문제에서 조금은 안 풀어본 방식이 나왔어요. 할인을 해주는데 다음번에 할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필요한 숫자와 계산에 필요 없는 숫자가 거의 절반 정도 비율로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아마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거, 그리고 또 응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평서문으로 끝나서 굳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상황 정리를 문맥을 넣어서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들이 다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제 스특 강의에서 문제 풀이 방법들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3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듣기는요, 소리가 다 들려도 틀리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됩니까? 문맥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답을 효과적으로 고를 수 있는 팁들을 여러분이 다 갖추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잘했습니다. 2021학년도 고3 3월 학력평가 총평 맡은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정세인입니다. 자, 독해판대 총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2에서 고3으로 딱 넘어와서 3월에 첫 모의고사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현역 여러분들을 위한 총평을 할 겁니다. 사실 이 시험은 가장 전형적인 이 고3 모의고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형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 고정된 지가 4년 정도가 됐고요. 이 시험에 이 문항별로 유형이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고정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이번 시험 역시도 딱 그 전형적으로 나왔습니다. 고2에서 고3이 됐다면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어려웠을 수 있지만 아주 전형적인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권으로 접하게 될수록 기억하세요. 빈칸, 순서, 삽입, 어법 이런 아이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2에서 고3이 되셨다면요, 이번 시험은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대비를 철저하게 이 수준에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팁 하나만 드린다면은 시간 어떠셨어요?
오늘 이 시간의 느낌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시간의 느낌입니다. 마지막 장을 못 풀었다라던가 이런 친구들은요, 평소에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딱 이 느낌대로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까지 갈 거기 때문에 풀면서 시간이 모자랐던 친구들은요, 특히나 이 시간 관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고3이 처음 됐습니다. 본강의 가가지고요, 이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 건지 철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이 본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강의들 쭉 들어주시고요,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